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은희라고 합니다. 동아대 김은희입니다. 예,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참선과 요가가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및 근감소증에 미치는 영향이란 주제입니다. 제가 이 주제에 들어가기 전에 제 전공이 운동 생리학입니다. 그리고 세부 전공이 운동 처방이고요. 그래서 주제 자체가 우리가 조금 듣던 내용과 색다르죠. 예, 많은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96년부터 고령자 연구를 계속 해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한국연구재단의 프로젝트도 여러 번 받았고, 올해도 중견연구 10년에 걸친 중견연구를 선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싶은 내용은 이렇게 생활습관병인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근감소증 이런 문제를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봤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이름 자체는 익숙하게 받아들이지만 실제로는 그 위험성에 대한 인지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만약에 운동이라는 주제가 우리 몸의 어떤 형태를 바꾸거나 그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면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을 거라는 주제입니다. 예, 다음입니다. 자, 서론입니다. 서론은 우리가 태어남과 죽음의 과정 중에서 건강과 질병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건강이 또 누구에게는 질병이 나타날까요? 그럼 어떤 때 건강이 어떤 때 질병이 나타날까요? 이는 결과적으로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이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신경도 노화를 하거나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생활습관병도 결국은 치매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도 피하고 싶은 치매라는 질병과 관련된다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즉 현재 내가 겪고 있는 생활습관병 중에 하나가 시간만 지나면 치매가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하겠는가? 예, 라는 주제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우리는 생활습관병, 즉 성인병, 이게 왜 나타나는지에 대한 알아차림이 필요할 시점이라 생각되고요. 이 질병이 결국은 심혈관 질환으로 이완될 확률이 높고 경동맥, 내중막 두께가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즉 생활습관병으로 인해서 동맥혈관의 구조물 기능의 퇴행을 빠르게 경험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그렇지만 다행스럽게도 운동이라는 게 매개가 되고 식이요법이 매개가 되면 충분하게 조절이 가능한 질환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건강한 노화를 위해서 지금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우리 몸의 움직임이라는 거죠. 부처님의 연기법에서도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나타나고, 그렇다면 움직임이 우리 몸속에 나타나고 움직이지 않음이 나타나서 질병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음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운동은 노화되고 있는 뇌의 신경망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즉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우리는 신경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뇌세포가 10조 개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하루에 몇만 개가 죽는다 해도 표가 나지 않는 거죠. 어떻게 하면 그러면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뇌의 혈류량을 증가시킬 것인가? 뇌는 신경망과 혈관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혈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결국 뇌세포 자멸로 이어집니다. 예, 다음입니다. 뇌세포 자멸에 관한 연구입니다. 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뇌세포의 변화가 일어나는데, 지금 보시면 뇌실이 운동을 하지 않는 뇌와 운동을 하는 뇌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파워포인트가 없으니까. 자, 보시면 운동을 하지 않는 뇌의 뇌실이 하얀색 쪽에 보면 훨씬 더 흰 부분이 커져. 큰 저 부분이 비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오른쪽에 보시면 60대 여성의 뇌 MRI는 훨씬 더 구멍이 적습니다. 하얀색이. 그래서 뇌실이 꽉 차 있다는 의미예요. 비어 있다는 의미와 차 있다는 의미고, 그 다음 오른쪽으로 오면 전두엽과 척두엽의 사진입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뇌, 운동을 하는 뇌. 하지 않을 경우 전두엽과 척두엽이 훨씬 더 크게 구멍이 나 있습니다. 자, 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 전두엽과 척두엽은 다른 뇌 부분과 비교해서 조금 더 일찍, 그리고 조금 더 두드러지게 신경세포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운동을 하는 뇌의 척두엽은 위축이 낮아지고 뇌실의 크기가 더 작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뇌의 노화를 늦출 수 있는 요소, 즉 인자는 무엇일까? 그리고 뇌세포의 자멸은 무엇으로 연결될까? 이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다음입니다. 자, 여기서 BDNF하고 뇌실의 크기 및 상관관계가 위쪽에 있는 게 70세 전후의 남자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게 22세 전후의 남자입니다. 우리의 뇌세포는 자극에 의해서 신경 전달 물질 약 50가지를 분비하게 되는데, 그 중에 도파민, 세로토닌, 노르에프네피린, 이런 화학 물질들이에요. 이 물질들이 잘 분비되면 뇌의 역할이 잘 되는 거고, 감각신경과 운동신경이 자기 일을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보시면 22세 전후의 남자들을 보면 전두엽과 척두엽이 어때요? 꽉 차 있죠? 사진으로 보이십니까? 꽉 차 있는데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보이십니까? 뇌실이 크기가 커졌고 전두엽과 척두엽도 쭈그러들었다는 느낌이 들죠? 맞습니까? 똑같이 보이십니까? 저게 위에 그렇게 되는 그런 거나 아래에 있는 요것들을 한번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자, 저렇게 나이가 든다는 건 저런 형태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입니다. 슬라이더. 자, 생활습관병. 여기서 제가 생활습관병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리고 근감소증, 이 네 가지를 주로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운동을 하게 되면 운동이란 개념이 아니라도 됩니다. 즉, 운동이 아닌 신체 활동만 해도 되죠. 몸을 움직이면 신경전달 물질이 신호가 되어서 우리 뇌를 자극하게 됩니다. 이 자극들이 지속적으로 뇌로 들어가게 되면 뇌의 신호체계가 더 튼튼하게 되어서 뇌세포를 활성화시켜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운동이 몸에 좋은 줄은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몸에 좋아지는지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제로 운동을 하면 좋다는 얘기, 그게 뇌신경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와, 다음 우리의 몸은 자극에 대해서 반응하고 적응해 간다는 이 얘기, 요거에 대한 슬라이드를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운동과 근육량인데요. 그래서 운동을 하면 왼쪽 위에 있는 저 근육의 변화가 커지죠. 보통 우리가 근육이 좋아진다는 표현을 합니까? 근육이 좋아진다, 아니면 근육이 증가된다, 이런 표현 하나요? 안 하십니까? 운동을 하면 근육량이 증가되는데 그 원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앞에서 설명한 생활습관병과 운동이 관련되는 많은 이유 중에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근육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이 수축과 이완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자, 감각신경이
제가 이걸 안 가져와서 억수로 불편하네. 그죠? 감각신경이 자 시상합으로 여기에 우리 운동과 근육이 수축하면 시상합으로 옵니다. 시상합으로 감각신경이 전달되면 바로 아래에 있는 뇌하수체 앞옆 또는 전엽에서 성장 호르몬이 분비하게 되는데요. 성장 호르몬이 크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오늘 했는 것 중에 다 잊어도 되는데 요 두 개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성장 호르몬이 분비되면 첫 번째,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중성 지방에게 어떤 일을 해라고 전달을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지방이 분해되게 하는 거죠. 자, 중성 지방은 그리세롤 한 분자, 유리지방산 세 분자 이렇게 분리돼요. 분해돼요. 그래서 그리세롤은 다시 지방을 합성하고 유리지방산은 에너지로 사용되게 됩니다. 굉장히 큰일 맞죠? 이게 되기 때문에 제가 오늘 얘기하는 생활습관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몸속에 저장되어 있는 꼭 필요한 에너지만 과잉되었을 때 질병을 나타내게 되고 그 질병으로 나타나는 그 에너지를 우리는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간으로 가요. 간에 가서 당 신생을 거쳐서 오른쪽에 있는 IGF-1 인슐린 양성장 호르몬이라는데요. 제가 근육을 합성하는 일을 합니다. 단백질 합성을 해요. 자, 운동을 했는데 왜 근육이 좋아지죠? 커지죠? 증가하죠? 바로 저 호르몬이에요. 그래서 제일 먼저 매개체는 성장 호르몬이었습니다. 성장 호르몬에 의해서 결국은 IGF-1이 증가하게 되고 그래서 근육이 변화를 나타내게 되죠. 자, 근육은 형태가 변할 수 있죠. 자, 우리가 살면서 운동 말고 근육의 형태를 더 크게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대답 좀 해줘야 제가 신이 나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이 생각할 때 근육이, 나의 근육이 많이 먹었더니 근육이 커졌나요? 아니죠. 예, 근육은 부하, 자극을 받아야만 움직임이 나타납니다. 예, 그래서 이 두 문제가 운동과 근육량이라는 거, 지방을 사용하고 근육을 키우고 이 얘기예요.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진을 딱 보시면 왼쪽에 계신 분은 92세고 오른쪽에 계신 분이 50세예요. 제가 숫자를 거꾸로 쓴 거 절대 아닙니다. 왼쪽에 계신 분은 일본의 스님이시고 오른쪽에 계시는 분은 안데르스 산맥에 계시는 어떤 50세 노인입니다. 50세가 노인입니까? 그죠? 근데 모습이 어때요, 여러분?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보면 자, 운동은 뇌가 기능을 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신경 전달 물질 분비가 거의 적극적으로 활발해진다. 그래서 운동을 전혀 하지 않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3일간 1회 60분 꾸준히 유산소 운동을 시킨 결과 신경세포체가 모인 회백질이란 부분이에요. 얘는 신경 신호를 전달하는 기능을 가진 백질이 모두 늘어났다. 자, 60, 70, 80세에 운동 습관이 전혀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뇌조직이 증가하여 기억력이나 우리가 치매와 관련이 있는 얘기예요. 주의력이나 그리고 의사결정력이나 인지력이 늘어나고 증가하였다. 운동에는 너무 늦은 나이란 없다.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마라톤을 하라는 건 아니다. 그냥 움직임을 해라는 거다. 일상생활 속에서 움직임, 그래서 걷거나 수영 이런 걸 하라는 얘기다. 신경세포의 그름이 되는 BDNF, 즉 신경체 세포체가 영양이 필요한데 그 영양인자가 증가할 수 있는 게 바로 움직임이고, 움직임을 하면 신경세포에 영향을 주는 BDNF가 증가하더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두 분의 모습이 이렇게 차이 난다고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다음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1분 안에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뭘 해봤나 하면요, 실험을 했어요. 제가 계속 관심 가지는 게 건강이죠.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는 생활습관병 고른 여성을 대상으로 운동 참여율 향상과 지속적인 습관 형성을 모색하는 방안으로
범위론 모형을 적용한 교육 프로그램과 참습 및 요가를 적용해서 효과를 검증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볼게요. 자, 연구 방법은 대상자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즉 생활습방병을 가진 몇 분이에요? 71분이에요. 이분을 대상으로 다음 참선 프로그램을 실행하였고 다음 요가 프로그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70항목들을 측정하였는데요. 어떤 항목입니까? 신체 기능 측정, 그리고 경동맥, 내중막 두께, 혈당, 혈압, 그리고 콜레스테롤, 근육량, 체지방률을 측정하였습니다. 다음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복합 운동을 했더니 결과가 모두 유의하게 개선되었습니다. 운동을 하니까 당뇨병 환자들이 좋아졌어요. 다음입니다. 자, 이번에는 혈관을 망가뜨리는 고혈압. 고혈압이 혈관을 망가뜨리는 애입니다. 맞습니까? 예, 거기는 이제 대답 들었습니다. 좋아요. 실제로 이런 연구들을 적용해 보면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할 시간은 없는 것 같아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자, 넘어왔습니까? 신체 기능 측정입니다. 신체 기능 측정은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체력, 그죠? 움직이고 먹고 걷고 이렇게 하는데 꼭 필요한 체력 요소들이에요. 이 요소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다음 자, 나타난 결과표들입니다. 다음 혈압 및 경동맥 두께, 즉 여기에서도 혈관의 구조가 변화되는 걸 나타내었습니다. 다음 결론입니다. 여기서 뭘 말하고 싶은지 결론에서 한번 보면 운동 자체에 어려움을 느끼던 고령 여성분들이 본 운동 프로그램의 참가로 체력이 향상되었고 혈압 및 혈당 그리고 고지혈증, 근감소증 그리고 혈관 기능 개선으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적극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두 번째입니다. 본 연구는 운동 개입이란 자극이 반응과 적응을 통해서 운동 습관이 형성되었고 이걸에 의한 운동 효과로 검증되었다. 세 번째, 따라서 운동 습관 형성을 통해서 이런 생활 습관병의 운동 효과를 지속할 수 있고 또 여러 논문에서 검증될 것으로 사료된다. 다음 자 보시면 제가 한 연구들이 쭉 나타나는데요. 다음 여기서 제가 연구하고 있는 실험실 선생님들입니다. 자, 여기까지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용치는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용치경화라는 내용으로 나왔는데 아까 그 내용 중에서 몸과 마음은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일어나는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결론은 반대로 운동이라는 것을 통해서 신경이든 혈관의 두께든 이런 것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건데 그러면 자유의지로 운동을 통해서 인과의 법칙을 바꿀 수 있는 겁니다. 네, 자 설명드리면 되겠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제가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 두 가지가 같이 작용한다고 말씀드렸고요. 자, 우리 몸은 자루와 같다 했습니다. 맞습니까? 몸은 자기의 생각이 없다는 거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지금 한 발 걸어 걷고 뒤로 와 걷고 손 들었습니다.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면 하는 대로 나타난다는 거죠. 내가 하지 않으니까 안 나타났을 뿐 하면 나타난다. 이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였습니다. 이해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김재원 교수님. 감사합니다.